자, 이제 광역계획권부터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죠. 우선 광역할 때 광자는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2개 이상 지역을 연계한 겁니다. 그럼 2개 이상 지역을 연계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목적. 그 목적은 2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A시가 있고요. 여기 B 군지역이 있습니다. 자, 2개 지역 다 각각 6인 지역이니까 이 지역별로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개 지역을 따로따로 개발하지 말고 하나로 묶자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따로따로 개발했다고 쳐보자. A시를 열심히 개발하게 되면 옆 동네 B 군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환경 피해를 보게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즉 환경을 보존한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2개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2개 이상에 걸치는 시설을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습니까? 광역시설 그랬죠. 이것을 묶어서 만약에 설치를 해준다면 체계적인 광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체계적 광역시설의 설치. 체계적인 광역시설을 설치한다. 이럴 목적을 가지고 2개 이상을 묶었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을 이렇게 묶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죠.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에서 중요한 건 이걸 과연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걸 누가 지정할까? 2개 이상을 묶음에 있어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정해라 그러면 자기 동네를 위주로 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보다 한 급 윗급에서 지정해줘야 공정한 룰이 형성되겠죠. 따라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상급자라고 기억해요. 상급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법은 외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것은 단일 지역이 아닌 2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각 지자체에게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한 급 위에서 정해주는 게 좋겠다. 바로 상급자가 정한다. 만약에 이게 도입니다. 도. 도에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또는 이렇게 걸칠 수도 있죠. 시, 도에 걸칠 수가 있습니다. 시, 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때 시는 일반 시가 아닌 거죠. 도 앞에 있는 시니까 도와 레벨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나 특시를 뜻할 겁니다. 자, 이럴 때 같은 도의 경우에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할까? 이것은 상급자가 정합니다. 도의 가장 상급자는 누구죠? 도지사. 그러니까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정해주고요. 또 시도에 걸친다. 이거 이제 시고 이게 도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기도 성남시 정도입니다. 시도에 걸칠 때는 요거의 상급자가 누굴까요? 시도의 상급자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아까 배운 걸 자꾸 연상하셔야 돼요. 하급자가 시군구, 중급자가 시도지사, 상급자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시도에 걸쳤다면 상급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일단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교재 23페이지 보시면요. 02번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 지정권자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다 땡땡하고 뭐라고 적자? 상급자라고 적으세요. 상급자가 정한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도 요걸 이하 뭐라고 부르자? 시도라고 부르잖아요. 시도에 걸쳤다면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면 그때는 도의사가 정한다. 그래서 국토부 도의사를 별개로 외우지 마시고 상급자가 정한다. 이렇게 하나 두시고요. 괄호 2번 되겠습니다. 지정의 대상은요. 원칙은 2개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2개 이상의 6인 지역 확인하세요. 6인. 2개 이상 6인 지역을 단위로 정하죠. 그러니까 시군이랄지 시도랄지 이렇게 6인 지역을 대상으로 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나오죠.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2 이상의 6인 지역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일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일부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이때 일부를 포함하고자 할 때는 구, 군, 면 단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 이상을 걸칩니다.
도계상에 정할 때는 이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일부를 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요 일부는 무슨 단위로 들어간다? 구, 군, 읍, 면 단위가 돼야 된다. 구면 구, 군이면 굿, 읍, 면이면 면 단위가 통째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잘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일부로 할 때는 구, 군, 읍, 면 단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이제 괄호 3번에 지정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정 절차 제목에다 땡땡 하시고요.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정되죠. 지정 요청을 하면 이렇게 써주세요.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이상을 묶을 때 물론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우리 동네 좀 묶어주세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지정 요청을 하면 상급자가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현실성을 주기 위해서 시장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지정해도 괜찮은지 심사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심의라고 있었죠. 자, 심의기구 누구였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자체니까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칠 거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이건 중앙이니까 중앙 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 요청을 하면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정할 때 시도나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는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죠. 국토부가 정하니까 중앙 도시는 심의. 이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시도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지자체니까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이제 이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 되죠.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죠. 계획을.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고요?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계획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방향으로서 20년을 단위로 한다라고 법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폐지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장기이지만 법으로 정한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그저 장기일 뿐 몇 년을 주기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장기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만들까요? 포괄적 계략적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장기 계획을 너무 구체화시키면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계략적 수립.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을 합니다. 포괄적 계략적 수립. 또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방향 제시니까 구속적일까요? 비구속적일까요? 그렇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쟁송 재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 쟁송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수립자가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수립자. 아까 수립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과연 이 두 개 이상 지역의 방향을 잡을 때 기초, 초안을 누가 작성할까? 이것도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예요. 두 개 이상에 묶였기 때문에 수립자는 굉장히 양상이 많습니다. 8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외울 수가 없으니까 논칙을 제시하자. 자, 보세요. 두 개의 지역을 묶었습니다. 계획권 정했죠? 상급자가 정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방향을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두 개의 지역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만들어야죠. 이 두 지역을 모두 아는 사람은 시장 군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도에 걸쳤을 때 첫 번째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것은 상급자였습니다. 그럼 이 안에 방향을 제시하는 저 계획의 초안을 누가 잡을까? 이것은 이 동네를 잘 아는 시도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립자가 나오면 이것은 공동수립을 떠올리셔야 돼. 공동수립. 그 동네를 잘 아는 자가 공동수립해야 계획이 원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왜 광역이 어려우냐 하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정자와 수립자가 달라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건 상급자.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자는 공동수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립자가 8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굉장히 양상이 복잡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재를 좀 봐주십시오. 24페이지 03번의 제목을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땡땡하고요. 공동수립을 딱 적어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공동수립을 적어놓는데 우리 교재 말이죠.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무려 3페이지 걸쳐서 수립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자가 많은 이유는 2개 이상을 묶었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근데 말이죠. 이 교재를 위주로 읽다 보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것은 이 교재는 법의 순서를 그대로 해서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뒤죽박죽 공부하면 이게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첨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칠판을 좀 보도록 합니다. 칠판을. 자, 칠판을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립자가 무려 8개로 나눠집니다. 1번부터 해서 8번까지로 나눠져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요. 우선 1부터 4까지로 이렇게 묶어줘 보세요. 그리고 5부터 8까지를 묶어줍니다. 그럼 1부터 4까지는 같은 도. 자, 이거 지고 다시 쓸게요. 자, 요건 같은 도. 같은 도에 있을 때 수립자를 예시했고요. 이제 5부터 8까지는 시도에 걸칠 때, 수립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수립은 공동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시죠.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 누가 수립할까?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공동수립을 딱 돌려야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다. 두 번째, 공동수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가 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자? 상급자 도의사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 신청이 뭐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조정을 신청해 한다. 두 번째, 시장군수가 요청을 한다고 하죠. 원칙은 누가 수립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을 도의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을 합니다. 네 번째, 두 가지 사유로 나눠지죠. 첫 번째 점백이 두 번째 점백인데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요청하는 거고 이건 협의를 거쳐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미리 협의를 해서 도지사에게 수립해 주세요 요청하니까 이게 더 강한 요청이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도지사가 손을 들 수밖에 없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 주고요. 두 번째 점백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이건 누가 지정했다는 얘기죠? 같은 도에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상급자 도의사가 지정했을 겁니다. 3년 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신청이 없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어렵사리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3년 될 때까지 하급자 시장군수가 만들어 오지 않아 계획을.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고 도의사가 직접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요 네 가지 논칙은 밑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건 시도에 걸치는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누굴 떠올리자? 공동을 떠올려야지. 공동수립. 시도의사가 공동수립한다. 논칙이 똑같습니다. 공동수립하는 시도의사가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안 됐어. 그럼 시도의 상급자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이건 똑같지 않습니까? 또 시도가 요청하죠. 시도가 자기들이 수립할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도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합니다. 끝으로 8번째, 이것도 사유가 점백이 두 가지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필요하다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데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식입니다.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다. 또 이건 좀 시도에 걸쳤기 때문에
광역 계획권을 누가 지정했다? 상급자 국토부가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어요. 누가? 국토부 장관이. 근데 3년 될 때까지 시도시로부터 광역도시계획 만들어 오질 않아요. 그때는 국토부가 더 기다리지 않고 직접 수립한다. 이 네 가지와 이 네 가지가 논칙이 똑같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쪽에 정리해 봅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게 같은 도입니다. 시군으로 되어 있겠죠? 첫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누가 정한다? 상급자, 도의사가 정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여기 1부터 4까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복습해보자. 자, 누가 수립해야 된다? 공동 수립을 딱 떠올려야 되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근데 공동 수립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얘네들이 도지사를 찾아가죠. 도지사에게 조정 좀 해주세요. 조정을 신청한다. 세 번째, 자기들이 할 일을 얘네들이 도지사에게 요청을 한다. 그때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한다. 네 번째는 사유가 두 가지. 광역계획권 누가 정한 거죠? 도지사가 정했다. 근데 3년 될 때까지 얘네들이 계획을 안 만들어 오면 도지사는 더 기다리지 않죠?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하고요. 또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요청했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이것도 논칙이 같죠. 이제 시, 도에 걸친 겁니다. 그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상급자, 국토부가 정했죠. 여기 이제 또 네 가지 수립 사유가 나오겠죠. 이때 시, 도에 걸쳤으니까 공동 수립 돌려야죠.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공동 수립하려면 시도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얘네들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조정을 신청한다. 또 시도 자기들이 할 일을 장관에게 요청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와 공동 수립한다. 이 두 가지 사유죠. 국가 계획과 관련된다면 국가면 국토부를 떠올리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시도가 계획을 안 만들어 온다.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네 가지 순서하고요. 이쪽에 네 가지 순서가 같다. 이렇게 논칙을 맞춰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주시면요. 24페이지 보시면 수립권자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무시하시고 이 전자칠판에는 이 순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이것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재를 가지고 조금 정리할 게 있는데 25페이지로 와보시죠. 맨 밑으로 갑니다. 3번 제목에 광역도시계획 조정이라고 나와 있죠. 당사자 간의 원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건데 자, 1번 조정 신청부터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나 또는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공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깐 넘겨볼까요? 26페이지로 와보시면 2번에 협의 권고라고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독 조정 신청을 받았다. 단독이나 밑줄. 아까 단독이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단독으로 신청을 했대요. 그때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협의 권고 밑줄. 그러니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오면 맞바로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너희들끼리 해봐라 라고 협의를 권고해 보고요.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정 신청은 자, 조정 신청은 자, 이거 조정 신청이 두 번 나오죠. 요것도 조정 신청인데 조정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때는 맞바로 조정해주지 않고 협의를 권고해보고 그게 안 됐으면 조정해준다. 그럼 역으로 공동으로 조정 신청했다면 그때는 맞바로 조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교과서 괄호 3번 내려갑니다. 수립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또 공식 좀 받아 적을까요? 자, 받아 적으세요. 공법상 기준이 나오면 국토부 장관 공식이에요. 공법상 기준이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만든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국가가 나올 때도 국토부 장관, 기준 나와도 국토부 장관 이렇게 공식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동그라미 치고요.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그래서 박스에 한 3가지 정도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봅니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 밑줄 국토 종합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보다 국토종합계획은 더 상위 계획이니까 상위 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자. 두 번째, 6인 확인하시고요.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6인 나왔죠? 6인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랄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의 광역계획권 안에 현안상이 되고 있는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전반적 계획이 아니고요. 2개 이상을 묶어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건변의 탄력적 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다 밑줄. 포괄적 계략적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건 장기니까 포괄적 계략적 수립하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괄호 4번에 이 계획의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다시 전자칠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수립 승인 절차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걸로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우선 수립하기 전에 예비적 3단계 있었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잡은 수립을 했죠. 수립했으니까 가다듬는다, 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짓는다, 승인. 확정을 졌으면 아래직급에게 송부해주면 그걸 받은 아래직급이 공고 열람시킨다. 그 지역에 알리고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틀을 좀 잡으세요. 3단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리고 수립을 한 다음에 협의 심의 거쳐서 가다듬었죠. 확정진다 승인했고 그리고 공고 열람을 시키는데 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기초조사부터 절차를 자세히 좀 보자. 자, 교과서로 옵니다. 교과서 27페이지 보니까 1번에 기초조사 나와 있고요. 2번에 공청회 보이고요. 3번에 의견 청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3가지가 바로 예비적 단계가 되겠죠. 자, 기초조사부터 보자. 잠깐 여기 보시고요. 자, 우선 수립자가 아까 위에서 8가지 했잖아요. 시장 군수도 수립할 수 있었고, 그죠? 시도의사도 수립할 수 있었고, 국토부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시장 군수, 시도, 국토부가 수립할 수 있는데 이 기초조사나 공청회나 의견 청취는 수립자가 수립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초조사나 공청회나 의견 청취는 다 이 수립자가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기초조사입니다. 국토부, 시도, 시장운수 그랬으니까 거기다 수립자라고 적으세요. 수립자입니다. 그 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등에서 조사, 측량한다고 되어 있죠. 조사, 측량이라 밑줄.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이 바로 기초조사입니다. 수립자가 하고 있죠. 또 이제 공청회로 가자. 국토부, 시도, 시장운수니까 마찬가지로 수립자입니다. 그 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자, 공청회는 누구의 의견 듣는다고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에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요. 제시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겠죠. 이제 3번으로 가는데 지자체의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의견 청취는 반드시 수립자와 컨비네이션을 맞추세요. 수립자가 수립할 때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의회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 의회라는 것은 지자체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럼 시군에도 의회가 있고 시도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시군 의회. 또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여기 의회자 빠진 거예요. 시도 의회, 시군 의회가 되겠습니다. 얘가 수립할 때는 요거 의회, 얘가 수립할 때는 요거 의회입니다. 또 아까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 의견을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국토부는 중앙부처니까 국토부에는 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 지자체니까 각각 의회 의견을 듣게 되는데 국토부는 중앙부처니까 의회가 없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직접 들을까요? 하급자 시킬까요? 항시공법은 위계적 절차죠. 그래서 국토부가 수립할 때는 국토부가 직접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게 시키는 거예요. 시도가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에게 갖다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의견 청취를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시도나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그러나 2번 국토부 장관 수립시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밑줄 딱 치고요. 자, 국토부는 직접 들어요? 거쳐서 들어요? 그렇죠. 거쳐서 듣죠? 거기다 거쳐서 듣는다라고 적으세요. 거쳐서 듣는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 시도지사에게 계획안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송부해주면 그 송부받은 시도가 그 계획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하급자 시도에게 시켜서 듣는다. 거쳐서 듣게 됩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예비적 3단계 기초조사나 공청회나 의견을 듣고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아까 공부했죠? 그럼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 들어가는데 승인이 이렇게 봐야죠. 승인은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당연히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죠. 상급자 도의사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가 만약에 수립했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죠. 상급자에게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나 국토부는 더 윗급이 없으니까 승인받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협의나 심의를 거치는데 직급에 따라서 협의 심의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자고요. 자, 시장관수가 수립했대요. 누구의 승인받았다? 도의사. 그럼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는 중앙자가 들어갈까요? 지방자가 들어갈까요? 지자체가 승인했으니까 중앙자가 빠지겠죠? 그래서 관계, 행정이라장과 협의하고 이건 지방, 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승인했다면 국토부는 중앙부처니까 중앙자가 다 들어갈 겁니다. 중앙행정이라장과 협의했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먼저 또 확인해 봐요. 28페이지죠? 4번에 승인이라고 나옵니다. 승인을 이제 상급자가 확인해 주는 건데요. 1번 보시면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누구의 승인 받는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넷째 줄을 들어갑니다. 다섯째 줄.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 승인할 때는 협의와 심의가 나올 텐데 눈을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중앙자가 있을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례자가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국토부가 승인하니까 중앙자가 각기 들어가고 있죠. 2번으로 갑니다. 도지사 승인이죠. 누가 수립했을 때?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의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도시 승인할 때는 이때는 중앙자가 빠진다고요. 관계 행정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그렇죠? 직급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도의사 승인을 받게 되고 중앙자가 빠진다. 시도가 수립했다면 국토부가 승인하니까 얘가 승인자니까 중앙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지사나 국토부가 승인했으면 하급자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주면 시장군수가 이걸 받아가지고 일반에게 공고 일함시킵니다.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했다면 이자가 직접 일반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위계적 절차 하급자 시장군수를 주면 그자가 시장군수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승인했잖아요. 국토부가 승인했으면 이자가 직접 일반을 상대로 하지 않겠죠. 이자가 시도를 주면 시도가 이걸 다시 일반에게 공고일함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하급자를 주면 하급자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자, 거기 내용 확인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29페이지. 6번 제목에 공고 및 열람이 나오죠.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나 시장군수, 그자는 일반을 상대로 공고 열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맞춘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험생분들이 여기 출제가 되게 되면 지정자와 수립자를 굉장히 혼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지정은 상급자가 정한다. 지정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수립한다고요. 광역도시 수립은 공동수립. 요 두 가지를 철저히 알아두셔야 틀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역을 맞추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계속해서 계획의 체계를 잡는 거죠. 아까 맨 위에 무슨 계획이 있었다고요? 국토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 밑에가 뭐가 있다? 지금 공부한 광역 도시계획이 있었죠. 맨 밑에 뭐가 있었다? 그 밑에 도시군 기본이 있었죠. 도시군 기본이 있었고요. 그 밑에 도시군 관리 이런 계획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광역했으니까 그 밑에 도시군 기본으로 갑니다. 자, 몇 가지 정리를 하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위치를 딱 선점해야죠. 국토 종합이 있었고 광역까지 했다. 그 밑에 이제 도시군 기본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 계획은 단일 지역이에요. 단일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때 단일 지역이라고 한다면 6인 지역을 뜻한다. 6인 지역. 6인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요건 말이죠.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이니까 요것은 법정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 광역과 똑같아요. 예전에는 기본 계획도 장기 계획으로서 20년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요것이 폐지가 되었죠. 그저 장기일 뿐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다. 장기니까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포괄적 계략적이다. 그렇죠. 포괄적 계략적 수립. 여건 변화에 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입니다. 포괄적 계략적 수립. 또 여기서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죠. 방향 제시니까 일반 국민에게 구속성이 없을 겁니다.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처분성이 없을 것이고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광역과 유사하죠.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아까 기본 계획이라고 할게요. 기본 계획 바로 밑에 무슨 계획이 포진돼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죠? 요거 그냥 관리 계획이라고 할게요. 기본 계획 바로 밑에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기본 계획은 바로 밑에 있는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상위니까 하위 계획에 어떤 지침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로 이 계획이 잘못되게 되면 이 계획도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정 주기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까 광역은 이런 규정이 없었죠. 그러나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침이 돼요.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큰 피해를 보니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돼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근데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는 대부분이 5년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기와 같다. 대통령 임기와 같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여섯 번째. 자, 이 계획은요, 단일 지역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면 수원시 방향,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방향, 부산광역시면 부산광역시의 그 단일 지역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게 되면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종합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A시가 있단 말이에요. A시. 이 시의 방향을 알려면 이 시의 특성을 알려면 이 시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 방향은 바로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성을 파악하려면 뭐 교통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종합계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도 수립을 하고 승인할 겁니다. 아까 제가 초안을 잡는 걸 수립이라고 했고요. 확정 짓는 걸 승인한다고 그랬죠? 초안을 과연 누가 잡을까? 이 계획은 수립과 이제 초안을 잡는 수립이 있었고요. 확정을 짓는 승인이 있는데
수립은 누가 할까? 당연히 6인 지역의 방향이니까 6인이 수립을 할 겁니다. 자, 6인 불러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이자가 수립합니다. 이 수립자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데 외울 때 이렇게 오자 요건 6인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그럼 6인이 한다. 그럼 헷갈려요. 6인만 이렇게. 6인만 수립한다. 오로지 6인만 수립해요. 그리고 이 6인에는 도지사도 안 들어가고요. 국토부 장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6인만 수립한다. 이렇게 수립했으면 승인을 받는데 잘 보세요. 승인은 이 6인을 4대 2로 나누자. 4인과 2인으로 나누면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4인이라고 보자고요. 특, 광, 특시, 특도 이 4인은 수립을 해서 승인받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 원래는 얘네의 상급자는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죠. 그러나 이게 폐지가 되었어요. 4인의 경우는 수립을 했잖아요. 했으면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져 버려요. 승인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협의, 수립을 했으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져 버린다고요. 승인 과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인 지역은 일사분리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나 특별시가 되면 그래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승인받지 않고 확정져 버린다. 이렇게 틀을 잡았는데 시험 출제가 가장 잘 되는 건 이거예요. 6인만 수립을 하는데 4인은 승인받지 않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상급자 도의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해요. 29페이지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부터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6인 확인하시고요. 6인 지역에 관할 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지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 미출.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되고 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죠.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법적 성격으로 갑니다. 자, 제목 위주로. 첫 번째, 비구속적 계획. 그렇겠죠?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2번 제목, 쟁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셋째 줄에 쟁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3번, 광역도시계획의 관계를 보자. 광역과 기본계획은 어떤 게 상입니까? 광역이 상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다. 부합은 적합하다고 그랬었죠. 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를 때는 상급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0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아, 02번 나오네요. 02번. 수립권자. 수립 누가 한다고 그랬죠? 초안 작성 6인만. 그죠? 6인 확인하시자.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수립하는데 6인만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수립의 대상 지역이 나오죠? 1번에 원칙 보자. 원칙은 누가 수립하는데 6인. 밑줄 딱 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시, 군 지역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단일 지역에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계획은요. 아까 광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비슷한 룰로 가니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와주시고요. 거기 04번 제목을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즉,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박스에 8개 들어가 있죠? 이건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두 가지만 체크하자. 1번,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다음 화살표치고 어느 도시의 특성 파악이라고 적으세요.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6번으로 잠깐 내려와 보세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이죠. 광역 도시계획에는 당연히 광역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들어갈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에는. 그러나 기본계획은 단일적이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들어간다고요. 기반시설 설치가 들어가는 거지 광역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상 옆에다가 광역시설 X라고 적으세요. 광역시설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라 무슨 계획 내용이다?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05번으로 내려와 볼까요? 수립 기준, 기준의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국토부 장관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공식이 있었죠? 공법상 기준이 나오면 국토부 장관 그랬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박스에 한 5개 정도 기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선별해 볼게요. 자, 1번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6인 확인하시고요. 확인됐고요. 6인 지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망에 이루어지는 종합계획에 들어가자 종합계획이라 밑줄.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합적 내용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출입 그다음 밑줄. 포괄적 계략적 출입이네요. 장기적 계획이니까 포괄적 계략적이다.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랬어요. 재정비에 밑줄 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적으세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일정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예요. 자, 그때는 종전의 기본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재정비, 즉 타당성을 검토한다 치고 싹 다 바꿔버리면 과거에 단절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자.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정도가 이제 기본계획의 내용과 기준 정도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기본계획도 여기 보시면 자, 제목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고요. 수립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절차 한번 볼까요? 자, 절차 보시면 틀이 아까 이 그림 틀이 말이죠.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지 않습니까? 살펴볼까요? 수립하기 전에 예비적 3단계 들어가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리고 수립을 했다고요. 수립하니까 이제 가다듬는 협의와 심의 과정인데 그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졌습니다. 승인했잖아요. 승인했으면 아래급에게 송부하면 그자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차가 광역과 똑같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교재를 가지고 자세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